안녕하세요. 주책입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이 된 만큼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3개월의 급여라고 불렸던 연말정산 시즌이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즐거운 시즌을 보내곤 했었는데, 글쎄요. 요즘은 13개월 차 세금을 내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시기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에요. 연말정산 조금 더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뭘 준비하면 될까요?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.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. 할 게 없습니다.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. 1년 내내 준비하시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만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나는 1년 내내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토해내지? 적당히 토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토해내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? 보험을 더 들었어야 됐나? 아니면 연금을 더 들었어야 됐나? 뭐가 빠뜨렸나?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뭘 더 챙겨야 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후회내는 이유는요,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.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. 사실상 우리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.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요, 19,000달러 정도 됐습니다. 이 시기에는 과표 구간은 4구간으로 나눠져 있고요. 가장 높은 세율이 35%. 2024년 기준을 보시면요, 1인당 국민 소득은 36,600달러입니다. 무려 2005년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. 가 인상됐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과표 구간은요, 이 빨간색 테두리 라인이에요. 총 소득이 아니라 과표 구간이기 때문에 과표 구간 8,800만 원 넘기기는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보면요, 거의 임원급입니다.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빨간 선에 몰려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. 이 빨간 선의 과표 구간과 세율을 한번 보십시오. 그나 오른 1인당 국민 소득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나요? 글쎄요, 제가 봤을 때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대신에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에 대한 비율은 많이 올랐습니다. 그건 사실이에요. 자,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? 좋습니다.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몰려있는 요 라인들 조금 더 신경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. 자, 이 과표 구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싱글세 앞으로 더 많이 내게 될 거고요. 4인 가족 그 이상의 가족도 더 이상 만만치 않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득은 계속 올라가니까 말이죠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좀 많이 받았던 직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방어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세 가지는, 자, 첫 번째, 인적 공제, 두 번째, 의료비 공제, 세 번째, 기부금 공제. 이 세 가지는 내가 직접적으로 챙겨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사실상 자동 계산이에요.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그냥 서류 뽑아서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인적 공제는 챙길수록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. 이 기본공제 대상자들 따라 붙는 공제 항목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여기에서 조금 오해들을 하시는 게, 건강보험의 부양가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.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장인 장모님, 아버지 어머니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양자들입니다.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나 장인 장모님 건강보험료를 내가 내주진 않잖아요. 그것과는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사실 소득 구간이 있죠. 근로소득 기준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면 인적공제의 대상자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애매하면은 넣지 마시고요. 경정 청구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.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연령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공제예요. 그래서 부모님이 납부하시는 의료비도 내가 사실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. 대신에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분적 공제 등록이 돼 있으면 못 갖고 온다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배우자끼리도 크로스가
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보면 좋겠죠. 단 실비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점 참조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. 기부금 공제는 뭘 챙겨야 되느냐?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가지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거는 거의 없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꼭 챙겨야 될 것들 잘 챙기셔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방어를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만나요.